이 아이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복부, 뇌출혈이 심각하고 여러 장기가 손상됐어요. 수술을 해도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장비도 없고 상태가 어떻고. 그런 말 말고 정확한 상태를 말해보세요. 옥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강 뇌출혈, 간 파열, 비장 손상, 그리고 대동맥에서도 출혈이 의심됩니다. 수술실은 모두 사용 중이고 설사 수술실이 있다 해도 내가 하겠소. 메스를 주시오. 옥자의 말에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이상한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군의관이었소.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옥자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의사 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었지만 엄연히 유효한 면허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0세의 할머니가 수술을 하겠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세에 무슨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문제요. 나는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수술했소. 옥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느껴보지 못한 생사의 기로에서 단련된 의지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마.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에서도 미약하게 남아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몸 상하면 어떡해요? 옥자는 돌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두고 사는 건 그게 더 병이야. 응급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옥자의 의사 면허증을 확인한 의료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80세 노인이 응급수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건 저 아이가 죽어가는 거요. 나는 괜찮소. 옥자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비록 주름진 팔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해 보였습니다. 병원의 만류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투입된 80세의 강옥자 할머니.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떠할까요? 마음 따뜻한 감동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80세의 강옥자는 이미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옥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일상이었거든요.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허리가 구부정해졌지만 옥자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상추며 배추, 물을 하나씩 살펴보며 물을 주는 모습에서는 젊은 시절의 꼿꼿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김장용 배추를 좀 더 키워야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미로 흙을 고르던 옥자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전쟁 때 군의관으로 일하며 단련된 손놀림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옥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직접 기른 상추 몇 잎이면 충분했습니다. 검소한 식사지만 옥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옥자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재주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록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의료 지식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오늘 혈압이 좀 높네요. 짠 음식 좀 줄이세요. 박씨 할머니, 당 수치가 걱정됩니다. 단 것 좀 자제하시고요. 마을 사람들은 옥자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시골에서 옥자의 존재는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자리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의관 시절 받은 훈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이란 매일 오는 손님이었지. 훈장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새 수술했던 날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살 손자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혈압 재줬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럼 옆집 김씨 할아버지는 매기 이상해서 내일 병원 가기로 했어. 옥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의 꼿꼿한 모습과는 다른 따뜻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준호의 걱정 어린 말에 옥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아직 자신은 건강했습니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아, 맞다. 민수가 오늘부터 병원 실습 간다고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조심하라고 전해달래요. 준호가 친구 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의대생으로 준호와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공부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니라고 해라. 요즘 길이 위험해. 옥자의 말에는 마치 자신의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민수 역시 옥자에게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옥자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을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옥자는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옥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떨리고 절망적인 음성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서 포기하래요. 순간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놓칠 뻔했지만 군의관 시절 단련된 정신력으로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지금 어디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할머니, 민수가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준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옥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코트를 서둘러 걸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과 열쇠를 챙기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택시, 택시. 마을 입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다닐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옥자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 했던 그 아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옥자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자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 저기 안에 있어요. 준호가 가리킨 곳은 하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응급실 한 구석이었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하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 상태로는 어렵겠어. 의료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복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옥자는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수의 모습에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 곳곳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보호자세요? 젊은 의사가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복부 내 출혈이 심각하고 여러 장기가 손상됐어요. 수술을 해도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장비도 없고 상태가 어떻고 그런 말 말고 정확한 상태를 말해보세요. 옥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각 내 출혈, 간 파열, 비장 손상, 그리고 대동맥에서도 출혈이 의심됩니다. 수술실은 모두 사용 중이고 설사 수술실이 있다 해도 내가 하겠소. 메스를 주시오. 옥자의 말에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이상한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군의관이었소.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옥자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의사 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었지만 엄연히 유효한 면허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0세의 할머니가 수술을 하겠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세에 무슨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문제요. 나는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수술했소. 옥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느껴보지 못한 생사의 기로에서 단련된 의지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마.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에서도 미약하게 남아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몸 상하면 어떡해요? 옥자는 돌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두고 사는 건 그게 더 병이야. 응급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옥자의 의사 면허증을 확인한 의료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80세 노인이 응급수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건 저 아이가 죽어가는 거요. 나는 괜찮소. 옥자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비록 주름진 팔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동입니까? 환자 가족이 수술을 하겠다고요? 과장의 목소리에는 황당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그는 옥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료사고는 저 아이가 죽는 거요. 지금 당신들이 포기하고 있잖소. 옥자의 반박에 과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이미 다 시도해 봤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요. 옥자가 수술용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닿는 라텍스의 감촉이 오랜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준호야, 자전거 타는 법을 잊어버리니? 의술도 마찬가지야. 옥자는 손자를 안심시키며 민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부 팽만과 창백한 안색, 그리고 떨어지는 혈압을 보니 뇌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소독약과 메스, 그리고 봉합사를 준비해 주세요. 옥자가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군 시절의 위험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레지던트들이 망설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옥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 명의 레지던트가 움직였습니다. 이승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의사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승민이 소독약과 수술 도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옥자는 이승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복부를 소독했습니다. 찬 소독약이 피부에 닿자 민수가 미약하게 움찔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어. 마취 없이 해야겠소. 마취 없이요?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승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미 메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마취제도 없었소. 그래도 살렸어. 옥자의 손에서 메스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부를 절개하자 피가 솟구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출혈이 더 심각했습니다. 거츠, 빨리. 이승민이 재빨리 거즈를 건넸습니다. 옥자는 능숙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압박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지만 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고받고 왔는데. 원장의 시선이 수술 중인 옥자에게 머물렀습니다. 80세 할머니가 메스를 들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의료사고 나면 병원 책임입니다. 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수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멈추면 이 아이 죽어요. 그래도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원장과 옥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생체 모니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맥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어요.
이승민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뛰는 심장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옥자의 손으로 집중됐습니다. 그건 오래된 방식이야. 환자 죽게 하고 싶습니까? 한 의사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혈압도 오르고 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니터 수치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계속해서 출혈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빠른 응급 봉합법이었습니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장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호전되던 민수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부 장기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재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이승민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적이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무리였어. 이 연세에 무슨 수술을. 뒤에서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즉시 수술을 중단하세요. 더 이상의 의료 행위는 금지합니다. 병원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원장의 단호한 명령에 응급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눈빛은 포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머릿속에 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단장이 후퇴 명령을 내렸을 때도,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사단장님, 아직 살아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강 군의관, 더 이상은 위험해. 철수해. 안 됩니다. 제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는 제가 책임집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사단장에게 대들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걱정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준호의 절절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그 말에 옥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민수에게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려야 해. 옥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메스를 잡으려는 순간 원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은 모두 물러나세요. 수술실 사용을 금지합니다. 원장의 명령에 의료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민조차 망설이다가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이승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병원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에는 차가운 시선들과 경고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더 이상은. 준호마저 옥자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언제 포기하는 걸 봤니?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 몸도 생각하셔야죠. 내 몸보다 저 아이 목숨이 더 소중해.
옥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모성애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에서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면허는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80세에 은퇴한 의사가 수술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면허가 문제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수술을 중단해 주세요. 경찰관도 난처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병원 측 말이 맞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생체 모니터가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위험 수준이에요. 남아있던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이렇게 외로운 수술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생명과 맞서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준호가 옥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옥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지막 병사를 수술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포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동료들은 모두 후퇴했지만 자신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야, 내가 이 손을 멈추면 아이 목숨도 멈춘다. 옥자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스를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원장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 삑.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연속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심정지. 간호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옥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심정지 알람이 울리는 순간 응급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장의 금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옥자가 소리쳤지만 의료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원장과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 안 됩니다. 민수야. 준호가 침대로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에서도 항상 누군가는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심박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평평한 직선만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메스를 놓을 뻔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무리였어. 이제 그만. 한 의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옥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3년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가슴에 파편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포기했지만 25살의 강옥자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 군의관, 이미 늦었어. 그만해. 아닙니다. 아직 따뜻해요. 그때 옥자는 가슴을 열고
직접 심장을 마사지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놀라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그때처럼 옥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아직 포기 안 했어. 옥자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옥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안 됩니다. 환자가 이미 원장이 다시 말리려 했지만 옥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 수술대 위에서 죽는 건 나한테 허락받아야 해. 옥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그 말에는 수십 년간 생명을 구해온 의료인의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는 민수의 가슴 절개 부위를 더 넓혔습니다. 직접 심장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쳤어. 그렇게 하면 환자 죽어.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어. 옥자가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심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하지만 멈춰있는 심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이승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원시적인 수술법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자는 부드럽게 심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압박이었습니다. 1, 2, 3, 4. 옥자가 숫자를 세며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포탄 속에서도 이렇게 했지. 그때 그 아이도 살았어. 옥자가 중얼거리며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살려주세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옥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과 싸워온 평생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자의 손 아래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경련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움직여요. 옥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니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준호가 말하려는 순간 모니터에서 작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박동이 나타났어요. 간호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약하게나마 돌아온 심장 박동을 보며 응급실에 잠시 희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죽음 전의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동이 너무 불규칙해요. 언제 다시 멈출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들쭉날쭉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도 계속되고 있어요.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민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상승했던 혈압이 다시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민수의 복강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강과 비장에서의 출혈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대동맥에서 출혈이 있어요. 이건 너무 깊어요. 옥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대동맥 손상은 가장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준호가 옥자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로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옥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이런 고강도 수술을 계속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안 됩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 중단 명령서였습니다. 지금 서류가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옥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의료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나가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승민이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승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사 생명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옥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도 경찰에 의해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해요. 준호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녀도 이 순간만큼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수의 미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무의식 중의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가슴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야, 할머니가 끝까지 함께할게. 옥자가 단단히 다짐하며 다시 메스를 잡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원장이 소리쳤지만 옥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민수의 생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동맥 출혈 부위가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손상이 컸습니다. 일반적인 봉합으로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건 너무 복잡해. 옥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52년 겨울 비슷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했던 특별한 봉합법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 방법을. 옥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봉합법을 쓰려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지금 그 도구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물러나고
필요한 기구들도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옥자는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1952년 겨울에 사용했던 그 특별한 봉합법을 기억해냈지만 필요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뭔가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옥자가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 시절부터 차고 다닌 시계였습니다. 이걸로 옥자는 시계줄을 풀어 작은 금속 부품을 분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뭘 하세요?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거야. 없으면 만들어야지. 옥자가 대답하며 즉석에서 간이 봉합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 강제로라도 저지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미 대동맥 봉합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환자 죽어요.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보안 요원들도 멈칫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옥자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순발력과 정확성이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80세의 몸이었지만 손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출혈이 멈춰가고 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옥자의 특별한 봉합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압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승민이 멀리서 모니터를 보며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병원 규정상 도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옥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 박동도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 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원시적인 방법이 현대의학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옥자는 마지막 봉합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옥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반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수술용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주변 의료진들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던 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생명 앞에서 규정을 따질 수는 없어요.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자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자가 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합류하자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이승민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제가 봉합을 도와드릴게요. 이승민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옥자와 함께 수술하는 것이 평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님들도 와주세요.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해요. 원장이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힘을 합쳐 민수의 마지막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옥자가 주도하고 젊은 의료진들이 보조하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혈압 안정, 심박수 정상, 출혈 완전히 멈춤, 의료진들의 기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의 생체 신호가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이승민이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달려와 옥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숨 쉬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죽을 뻔했던 친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옥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수술이 끝나고 나니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수십 년 의료 경험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험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옥자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의식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8챕터.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중상을 입고도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옥자는 매일 병원을 찾아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옥자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힘있는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옥자 덕분이었습니다. 옥자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의관 시절 받았던 훈장이 들어있는 그 상자였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옥자가 상자를 민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너야말로 소중해. 넌 살아서 내 삶을 다시 써야 한다. 옥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민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당부였습니다. 민수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금속에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게요. 민수의 다짐에 옥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났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면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식 수술로 생명 구한 80세 은퇴 군의관. 기사에는 옥자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과 이번 응급수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유명해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담담했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민수가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 옥자의 말에 민수와 준호가 감동했습니다. 명예나 인정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옥자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원장이 옥자를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병원에서 명예자문의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장의 제안에 옥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병원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옥자의 수술을 직접 본 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옥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해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의대에 합격했어요. 민수가 기쁜 얼굴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더욱 간절해진 의사의 꿈을 마침내 이뤘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거구나. 옥자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옥자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의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수술했던 그 시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한 명 살렸다. 옥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살려낸 모든 생명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옥자의 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80년의 인생,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멀리서 준호와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젊은이의 밝은 얼굴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준호가 옥자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옥자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다 싶어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옥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경험을 전수하는 일,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